주식시장은 대체로 11월, 4월에는 상승하는 좋은 장이었고 5월, 10월에는 대체로 하락하는 장이었다는 얘긴데요. 안녕하세요. 파이어에 도전하는 워킹맘 파워맘입니다. 오늘은 파이어족, 가을엔 주식하지 말까 봐요. 요거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자, 본론에 들어가기 전에 파워맘 채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파워맘의 더 많은 영상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번 주에 좀 많이 슬프시죠? 대부분 주식 투자하고 계실 텐데요. 진짜 마음 아프고 눈물 나는 그런 하락장입니다. 와, 이제까지 계속 뭐 FOMC다 헝다다 이러면서 막 겁을 주긴 했는데 이렇게 계좌가 좀 치명적인 타격을 입은 거는 이번 주가 좀 제일 심한 것 같죠? 진짜 눈물 나는 하락장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보시면 코스피가 지금 이제 최근 3개월 보시면 계속 하락세고 또 많이 하락하는 구간이 벌써 두 번째잖아요. 그리고 S&P 500은 뭐 계속 오르긴 했지만 지금 두 번째로 급락하는 구간에 접어들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가을 하락이 사실은 처음 있는 일이 아니죠. 몇 년 이상 주식 해보신 분들은 가을에 대체로 좀 안 좋았다는 거 기억하실 거예요. 작년 가을 코로나 이후에 반등장은 사실 논외로 하고요. 가을에는 대체로 하락하는 그런 양상이 반복되곤 했었는데요. 자, 이거에 대해서 좀 알아보겠습니다. 자, 이거에 대해서 잘 정리해 주신 건 바로 저의 주식 선생님이죠. 강한국님의 하면 된다 퀀트 투자 이 책이 이번에 새로 나왔어요. 그래서 이분이 이제 코트라라는 아주 신의 직장에 다니시다가 이번에 파이어를 하시면서 내신 책입니다. 여러분 이거 진짜 좋은 책이니까 주식하시면 꼭 한 번씩 정독하시길 바랍니다. 이 영상은 뭐 이 책의 내용을 다수 인용하지만 또 책도 소개하고 엄청 칭찬하지만 절대 뭐 협찬은 없겠죠, 당연히. 큰 채널 운영하시는 분이고 또 지금 이 책이 각종 서점에서 경제부문 베스트셀러에 올라 있거든요. 완전 내돈내산에 제가 찐 추천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이 책에서 보시면 11월, 4월 천국, 5월, 10월 지옥이라는 챕터가 있어요. 이게 무슨 소린가 하면 주식시장은 대체로 11월, 4월에는 상승하는 좋은 장이었고 5월, 10월에는 대체로 하락하는 장이었다는 얘긴데요. 요거 약간 생소하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근데 이제 강한국님 채널을 보셨던 분들이나 주식 관련해서 이제 좀 데이터들을 많이 보셨던 분들은 알고 계신 내용일 수 있는데 실제로 5월, 10월은 상당히 장이 안 좋은 편이었습니다. 자, 주가 지수의 기간별 수익률을 국가별로 좀 비교를 해봤을 때도 확실하게 지수들이 11월, 4월에는 수익률이 좋았고 5월, 10월에는 아주 수익률이 저조했던 걸 보실 수가 있는데요. 미국 같은 경우도 S&P 500의 지난 70년부터 20년까지, 그러니까 50년 정도의 수익률을, 평균 수익률을 냈을 때 11월에서 4월은 한 6% 정도의 수익률을 냈는데 5월에서 10월은 고작 1%. 그래서 연평균 7%라는 수익률이 나오는 거거든요. 근데 정작 5월에서 10월의 기여도는 너무 낮은 거죠. 중국의 상해 지수를 보시면 30년간의 주가지수 기간별 수익률을 보시면 중국은 더합니다. 11월, 4월은 자그마치 12%가 올랐는데 5월, 10월은 그냥 정체됐죠. 그리고 일본의 니케이 지수 같은 경우는 이것도 50년간 봤을 때 11월, 4월은 한 7% 좀 안 되게 올랐는데 5월에서 10월은 오히려 하락을 했죠. 그래서 연간 지수를 5월에서 10월이 까먹어 버렸습니다. 그리고 한국은 어떨까요? 한국도 한 40년가량 봤을 때 11월, 4월은 7.56%로 오히려 미국보다 더 좋았어요. 40년간 수익률 봤을 때.
근데 5월에서 10월은 역시 중국하고 비슷하게 완전 정체되는 구간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연중 7%, 7.6% 이런 평균 수익률을 기록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걸 보면 조금만 생각해 보면 11월에서 4월은 주식을 갖고 있고 5월에서 10월은 주식을 안 갖고 있으면 되겠네. 이렇게 생각을 하시겠죠? 자, 그래서 이런 전략이 나왔습니다. 강한국님 전략 중에서 한국형 할로윈 전략이라는 전략인데요. 이거는 아주 심플해요. 11월에서 4월은 코덱스 200을 사시고 5월에서 10월은 코덱스 200을 팔고 5년 국고채를 매수하는 겁니다. 이렇게 했을 때 초기 자산, 최종 자산, 그리고 수익률을 비교해보면 이 할로윈 전략이 초기에 $10,000를 투자했을 때 이거를 1987년부터 2021년까지 돌려본 백테스트 결과 초기 대비 최종 자산은 엄청나죠? 77배로 불어나고 연복리가 무려 13.65%가 되는 걸로 나옵니다. MDD는 이제 맥스 드로우다운이라고 그래서 최고 하락률을 말하는 거거든요. 제일 많이 떨어졌을 때는 35.8% 하락하는 걸 보실 수 있는데요. 사실 이것도 MDD로서는 좀 큰 편이죠. 근데 그 밑에 있는 코스피 지수하고 비교하시면 코스피는 연복리는 8.95% 정도 되지만 MDD가 자그마치 71.2%잖아요. 심하게 망가지는 해에는 70%가 망가진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 대비하면 사실 한 반 정도 망가지는 걸 알 수 있죠. 그러면은 우리가 대체로 시장이 심하게 망가지는 시기는 5월에서 10월이구나. 그때 안정적인 국고채를 갖고 있으면 우리가 주식이 과하게 깨지는 일은 없겠다 하는 것을 아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도 지금 계좌가 많이 깨져서 슬픔의 눈물을 막 흘리고 있어요. 근데 이게 아주 새로운 전략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이거는 강한국님이 2년 전에 처음 영상을 올리시고 2019년 5월 13일 날 이때 영상이 올라왔었죠. 그리고 제 기억에는 이게 이 강한국님의 이 전책 할 수 있다 퀀트 투자에도 언급이 된 걸로 기억을 하고 있어요. 이게 계속 몇 년 전부터 얘기하신 내용이에요. 가문의 원수에게는 5월에서 10월 사이에 주식을 투자하라고 조언해보자. 그리고 이후로도 이런 영상을 계속 만드셨거든요. 그래서 사실 저는 이걸 너무 잘 알고 있었어요. 5월에서 10월은 주식이 안 좋다는 걸 알고 있었는데 작년에는 이제 코로나 직후기 때문에 그때 저점이었기 때문에 4월 말부터 주식을 좀 풀매수를 해서 수익이 아주 좋았죠. 그리고 또 제가 열심히 주식 공부를 하면서 어느 정도 이런 개별 종목에서 대략적인 저점을 파악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그런 아주 뜬금없는 과잉 확신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거의 통계적으로 법칙처럼 5월, 10월은 웬만하면 안 사는 게 좋은데 이런 몇 가지 착각의 콜라보들로 인해서 과잉 확신 편향으로 제가 9월에 좀 매수를 꽤 많이 하게 됩니다. 물론 국내 주식을 꽤 많이 매수를 했죠. 그리고 역시나 많이 깨지고 있죠. 사실은 뭐 엄청 많이 깨진 건 아니지만 그래도 그렇게 마이너스가 나지 않고 그냥 현금 들고 있었으면은 지킬 수 있었던 돈이 다소 이제 깨진 거잖아요. 그리고 좀 기다렸다가 10월 말일이나 11월 초에 매수해도 충분히 좋은 수익을 거둘 수 있었을 텐데 괜히 저점이다 이러면서 좀 욕심을 낸 거죠.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주식에 대해서 투자에 대해서 알고 있는 거하고 실제로 실행하는 거는 되게 다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주식 공부를 조금 해서 알고 있다고 하더라도 항상 이렇게 자꾸 리마인드 하면서 또 그 본인 나름의 기준을 칼같이 정하고 지키면서 투자를 하셔야지 조금 더 잃지 않는 투자, 수익률 높은 투자를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5월에서 10월 사이는 투자를 하지 않는 할로윈 전략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자, 여기까지 파이어에 도전하는 워킹맘 파워맘이었습니다.
파워맘 채널에 더 많은 영상을 보고 싶으신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